네. 긴 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장준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는 좀 실습 세션을 위한 준비 과정을 잠깐 진행을 하고 실습 세션 진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면서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IAC 도구를 사용을 해서 실습에 사용할 리소스들을 조금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습 시작 전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비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번 진행하는 실습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실습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서버리스 환경이고 하지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비용이 실습 도중에 1달러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발생하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비용은 저희 웨비나 종료 이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실습 비용으로 제공해드리는 AWS 크레딧, AWS에서 과금되는 것들을 이 크레딧을 이용해서 차감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크레딧을 확보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비용을 처리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1개월 내에 발송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AWS 크레딧을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전부 다 마무리 짓고 나서는 꼭 자원 삭제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금이 적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종료 때 제가 자원 삭제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꼭 삭제를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삭제에 대한 부분들은 실습 자료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실습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에 이 세션 실습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전달해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후에 또 개선된 형태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을 계속 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의 찾아야 되는 더 쌓아야 되는 지식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세션의 URL 정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긴 URL을 비틀리로 좀 짧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빌딩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on AWS라고 하는 제목의 실습 자료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실습에는 지금 이벤트 브릿지를 통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방법과 람다, SNS를 사용한 방법들에 대한 이렇게 큰 챕터들이 있는데 오늘 진행하는 거는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쪽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실습 이후에 페이지가 계속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자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리소스들을 미리 한번 배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AWS 빌더스를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고객분들이 직접 계정을 마련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호스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이벤트 실습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벤트 실습 페이지를 밑에 이제 슬라이드 밑에 URL을 넣어놨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그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복사를 해서 창에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벤트 엔진이라고 하는 섹션은 지금 이벤트 엔진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해 주시고요. 개인 계정을 통해서 자체 호스팅 이 메뉴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엔진은 스킵을 해 주시고 자체 호스팅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스킵을 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셨던 것 같네요. AWS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대상자분들의 개인 계정으로서 이벤트 실습을 진행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벤트 엔진은 사용하지 않고 자체 호스팅으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는 거는 개인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시고요. 개인 계정에서 실습 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일단 AWS 계정에 로그인 하신 채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 이제 스택 배포를 누르게 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리소스들을 배포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레이턴시가 중요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버지니아 북부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리전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손이 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버지니아 북부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배포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AWS 콘솔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바로 스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단축 URL로 이렇게 스택 생성에 대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택의 템플릿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템플릿에 이제 어떤 식의 리소스를 생성을 할지에 대한 명세가 들어있는 YAML 파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택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스택 템플릿 내에 IAM 권한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할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스택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택을 생성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스택 내에서 이제 여러 개의 중첩 하위 스택들을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스택 생성에는 한 시간이 5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 스택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주시고 한 5분에서 지금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5분까지 이 스택 생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5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이 서울 리전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실습에 사용되는 스택을 배포를
배포를 하는 리전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리전은 지금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고, 가급적이면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엔진은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벤트 엔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뭐 급하게라도 마련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개인 계정으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워크숍 URL은 저희가 채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URL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스택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관련된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IAM 리소스가 생성이 된다, 스택을 배포함으로써, 아니면은 뭐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변경 사항이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들을 체크해서 이런 것들이 배포되는데 확실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은 IAM 리소스가 배포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서 스택을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택 배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지금 메인 스택, 처음에 배포한 스택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출력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보시면은 이후에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URL 링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스택 배포에 실패하신 분이라던가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AW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서비스이고요. 테라폼과 비슷한 건데 AWS 전용의 서비스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아까 그 테라폼에서는 실제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계속 배포가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야멀 문서나 제이슨 문서를 서비스에 제공해서 배포를 요청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AWS 서비스 내에서 배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고, AWS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많이 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리소스를 배포를 한다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택 생성은 여기 이 워크샵 실습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스택 배포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바로 준비된 스택 템플릿으로 배포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될 겁니다. 지금 AWS 계정에 매니지먼트 콘솔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는 S3에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스택 이름도 고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AWS의 서비스들이 발생시키는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이벤트 브릿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커스텀한 이벤트에 대한 라우팅도 처리를 하고자 저희가 이벤트 브릿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와치 이벤트가 이벤트 브릿지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 못하고 승인을 하시면 아마 배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배포가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해결된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다시 생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포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가 되는 리소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벤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제너레이터에서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AWS 저희 계정에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코그니토라고 하는 이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AWS 서비스에 접근을 하거나 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뭐 권한 부여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접근 권한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접근 권한을 저희 이벤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된 스택의 출력 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API URL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용할 API 게이트웨이의 URL, 그리고 저희가 코그니토에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용자에 대한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 그리고 이벤트 제너레이터에 대한 URL, 그리고 마지막에 와이드라이드라고 해서 나중에 SaaS 어플리케이션, 제가 갑자기 이벤트 미팅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라이드라고 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또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URL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벤트 제너레이터의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이벤트 제너레이터의 기본적인 코그니토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는 채로 이제 이벤트 제너레이터 URL을 서비스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제너레이터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출력에 있는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설정을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코그니토의 이 유저의 권한으로 AWS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저희 이벤트 브릿지에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카운트 아이디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카운트의 어카운트 아이디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카운트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면 이제 이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벤트 버스에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네, 일단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가장 첫 번째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실습의 내용들은 여기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습은 가장 심플한 형태의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이벤트 버스를 하나 만들게 되겠고요. 오더스라고 하는 커스텀 이벤트 버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 여기에 규칙을 하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필터링 하는 건 모든 이벤트들을 필터링 하는 형태로 규칙을 구성을 하겠고요. 그럼 이벤트 버스에 들어온 이벤트들은 전부 다 이 규칙에 필터링 돼서 대상으로 전달이 되는데, 대상은 저희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있는 로그 그룹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디버깅하기 위한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벤트 버스에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규칙을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의 로그 그룹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들어오는지 로그 그룹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를 남기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로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디버깅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을 하셔서 콘솔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하면은 이벤트 브릿지 콘솔로 바로 접근이 되도록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하셔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 브릿지로 접근이 되고요. 리전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리전과 동일한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지금 오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들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여기 저희가 배포한 스택, 여기 AWS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워크샵이라고 하는 스택에서 출력 탭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벤트 제너레이터 컨피규레이션 URL이라는 URL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벤트 제너레이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미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아웃 한번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코그니토 유저 풀을 설정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다시 또 출력에 나와 있는 사용자와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비틀리로 짧게 줄여진 워크샵 URL을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그 URL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URL은 조금 잘려서 제대로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URL, 비틀리로 전달드린 URL로 접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이벤트 버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벤트 버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벤트 버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벤트 버스의 내용이 나오겠죠. 디폴트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으로 존재하는 이벤트 버스가 되겠고요. AWS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이 이 디폴트 이벤트 버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게 된 이벤트 버스인데 이거는 지금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버스를 생성을 하고 이벤트 버스의 이름은 오더스라고 하는 이벤트 버스 이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 아카이브 스키마 검색은 지금은 활성화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도 멀티 어카운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어떤 어카운트에서 접근을 허용할지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단일 어카운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빈 채로 지나가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더스라고 하는 이벤트 버스가 생성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더스 이벤트 버스에 규칙을 생성을 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저희가 처리할지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아닌 오더스 버스, 여기 규칙 왼쪽에 규칙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벤트 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이벤트 버스에 나와 있는 규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더스라고 하는 이벤트 버스에 규칙을 새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생성이라고 하는 창으로 가서 규칙을 생성을 하겠고요. 규칙의 이름은 order dev rule이라고 하는 형태로 규칙의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건너뛰게 되겠고요. 이벤트 버스는 오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유형이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이벤트 패턴을 통해서 이벤트와 일치되는 것들을 필터링하는 규칙, 그리고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일정 같은 경우는 디폴트 이벤트 버스에서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커스텀 이벤트 버스, 지금 오더스라고 하는 커스텀 이벤트 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벤트 패턴이 있는 규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을 눌러서 이제 규칙에 대한 이벤트 패턴을 작성하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벤트 자체는 커스텀한 이벤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타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샘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AWS에서나 뭐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샘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메뉴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패턴, 맨 마지막에 이벤트 패턴을 실제로 작성하는 그런 창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이슨이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패턴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기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AWS 이벤트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 패턴 양식을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된 대로 작성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벤트 패턴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제이슨으로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이벤트 패턴은 워크숍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면 어카운트와 소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필터링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는 어카운트 아이디가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카운트 아이디를 사용을 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카운트 아이디를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벤트 제너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com AWS orders라고 하는 소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com AWS orders.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카운트가 108로 시작하는 어카운트 값을 가져야 하고 and 소스가 com AWS orders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이런 패턴에 일치하는 이벤트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샘플 이벤트를 뭔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어카운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탭에 이건 이제 샘플 이벤트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서 나중에 패턴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항목에 제 어카운트 아이디를 넣고 소스라고 하는 항목에 이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건 실제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테스트하기 위한 이벤트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테스트 패턴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샘플 이벤트가 작성한 테스트 패턴과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위에서 조금 이름 어카운트 아이디를 뭐 4에서 5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패턴과 이벤트가 일치하는지를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상으로는 저희가 클라우드와치 로고 그룹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이름은 오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고 그룹을 생성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설정은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 제시도 정책이라던가 DAQ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이벤트를 변환을 할지 아니면 뭐 특정 일부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추가 설정을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구성 쭉 넘어가서 규칙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네, 규칙이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의 내용을 보시면은 규칙 URL, 이벤트 버스 URL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벤트 패턴, 그래서 이벤트 패턴에 맞는 이벤트들은 이 대상으로 전송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나 이벤트들이 이 규칙에 매칭이 됐는지, 그래서 대상을 얼마나 인보케이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지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 규칙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앞에서 설정을 했던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벤트 구성, 여기 코그니토 유저를 구성함으로써 어카운트 아이디, 그리고 리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벤트 버스, 지금 이벤트 버스를 하나 새로 생성했으니까 리프레시를 통해서 오더스 이벤트 버스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디테일 타입은 이벤트의 타입인데 오더 노티피케이션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역시나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스, 디테일 타입, 디테일.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이벤트인지, 그 이벤트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벤트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퍼블리시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웹 서비스가 직접 AWS의 이벤트 브릿지에 이벤트를 발송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벤트가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밑에 보시면은 이벤트를 배포를 하고 나서 클라우드와치로 가는 콘솔에 대한 링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클라우드와치 콘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와치 로그 그룹으로 지금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의 로그 그룹으로 전송을 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로그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는지, 저희가 발행한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스라고 하는 로그 그룹으로 저희가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네, 로그 그룹 내 하나의 로그 스트림이 새로 생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방금 10시 13분에 제가 퍼블리시한 이벤트가 여기 로그 그룹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발행한 이벤트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데이터가 전달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가 com AWS 오더스고, 디테일 타입이 오더 노티피케이션이고,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디버깅을 위한 기본적인 이벤트 버스와 이벤트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벤트 브릿지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이벤트가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본적인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버깅을 위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제 이벤트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더스 이벤트 룰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 API, 외부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저희가 외부 서비스에 이벤트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 API 게이트의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부의 다른 서비스에다가 전송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AWS의 스텝 펑션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 머신 워크플로우를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EU 쪽으로 전달되는 이벤트만 필터링을 해서 전달해서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SNS와 연동을 통해서 SNS에 있는 뭐 여러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은 이메일 아니면은 뭐 SNS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좀 SQS를 통해서 다른 작업들을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업을 전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패턴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중에 한번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도전 과제라고 지금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 패턴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이벤트 패턴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API 게이트웨이, API 대상으로 전달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 엔진, 이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벤트 이벤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API URL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보시면은 API URL이 여기 이렇게 출력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API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API로 메시지를 이 API로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출력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부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PI 대상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외부 API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API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API로 어떤 메소드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외부 HTTPS 형태로 호출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이 API 대상을 다시 규칙에서 대상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서비스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림 인보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API 대상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API 데스티네이션, API 대상이 영문 이름으로 API 데스티네이션인데 이걸로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데스티네이션이라고 API 대상의 이름을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엔드포인트의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해주고요. 메소드는 저희가 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고, 내가 엄청나게 대량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상이 되는 API에서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초당 호출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 연결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에 인증을 하는 것들이 처리해주는, 인증에 대한 정보를 담당해주는 그런
리소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새 연결을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AP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증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은 뭐 베이직 오스 커넥션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내가 기본 사용자 암호와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OAuth 클라이언트 자격증명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API 키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my 유저네임과 my 패스워드라고 하는 암호를 사용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으로는 my username 대소문자 부분 하니까 대소문자 확인해서 입력을 부탁드리고요. my password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타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HTTP의 여러 가지 또 호출에 인자를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벤트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벤트 기반한 뭐 헤더를 추가를 한다든가 쿼리 문자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구성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시면은 이 사용자 이름과 암호 정보는 AWS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이 돼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방금 생성을 한 연결이 권한 부여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연결 대상이 API 대상이 이렇게 하나 활성된 상태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PI 대상을 이제 규칙에 연결을 해서 이 API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규칙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규칙 생성을 하기 전에 오더스 이벤트 버스를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규칙 생성을 하게 되고 규칙 이름은 오더 이벤트 룰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 역시나 커스텀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타를 선택을 하고 이벤트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는 어카운트 정보도 있었는데 이번엔 어카운트 정보는 빼고 소스가 com AWS others라고 하는 경우에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실제로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전송하는 이벤트들은 전부 다 저희 어카운트에서 생성된 이벤트가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까의 이런 구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명시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기존의 AWS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API 대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 유형을 보시면은 다른 이벤트 버스로 이벤트를 전달할 수도 있고 API 대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 AWS 서비스 유형의 정해진 형태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API 대상으로 대상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API 대상을 사용해서 저희가 방금 생성한 API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API 대상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RL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어떤 연결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헤더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API 대상이라고 하는 AWS 상에 있는 리소스를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호출하기 위한 권한이 이렇게 롤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추가 설정은 이번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더스 이벤트 룰이 새로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이벤트를 한번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벤트 제너레이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랩 서플라이고 밸류가 415고 위치는 US 이스트인 이벤트 오더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이 됐고요. 클라우드 와치에서 한번 볼까요? 방금 10시 26분에 발생한 이벤트가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API도 호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API가 호출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API 게이트웨이를 뭐 별다른 동작은 하지 않게 구성을 해놓고 API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로그를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남기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로그 그룹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에서 남기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에 조금 방해가 되네요. 어떤 API 게이트웨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S로 시작하는 API 게이트웨이 때문에 이 밑에 거에 로그가 남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로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남도록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커넥션에 입력했던 my 유저네임과 my 패스워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된 거 로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돼서 200의 응답 코드를 반환을 한 것들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여기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바디로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API 데스티네이션, API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대상인 API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도전 과제는 여기에 있는 게 없네요. 두 번째 대상으로 스텝 펑션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 펑션의 경우에는 EU 지역에서 발생한 주문만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는 도전표가 있습니다. EU 지역인데 어떤 거냐? EU-West, EU-East 위치의 주문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도전 목표가 되겠고요. 아마 이런 식의 샘플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패턴을 매칭하도록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하겠죠. 이 부분은 한번 좀 시간을 가져서 직접 작업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는 않고 배경에서 한번 작업을 한 이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직접 작업을 해 보시고 나서 제가 작업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EU 웨스트, EU 이스트 주문만 처리하도록 먼저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접두사 매치를 통해서 EU 빼기로 시작하는 이벤트와 매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 숫자 매치까지는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이벤트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5분까지 한번 직접 작업을 해보시고 제가 그 동안에 한번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9이 생성을 못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생성이 안 돼 계시네요. 제가 그 스택 배포를 통해서 클라우드9을 생성을 해서 나중에 클라우드9 상에서 이제 CLI를 통해서 이벤트를 전달을 하고 CLI를 통해서 SAM을 통해서 또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람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9이 실패를 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9이 왜 생성이 실패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다던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디폴트 VPC가 없으셔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 디폴트 VPC가 없으면은 디폴트 VPC를 만들어 주셔서 활용을 하시던가 디폴트 VPC가 있는 리전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리전, 템플릿을 배포할 수 있는 리전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9이 지금 디폴트 VPC 내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조금 보이는데 뒤에 뒷부분에 좀 내용이 좀 있어서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천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 돼서 각자 다 작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한데 제가 작업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규칙 생성을 통해서 EU Orders Rule이라고 하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규칙을 생성을 했고요. 이때 규칙을 어떻게 생성을 했느냐? 지금 소스는 이 오더 소스 그리고 이벤트 타입은 오더 노티피케이션 타입이고 디테일한 정보는 로케이션이 이렇게 디테일 안에 있는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중첩된 위치에 있는 값을 확인하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로케이션 정보가 EU 웨스트 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또는 오어 조건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EU 이스트 이렇게 패턴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EU 웨스트와 EU 이스트를 로케이션으로 하는 오더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는 전부 다 이 규칙에 이치해서 뒤에 대상으로 전달이 되겠죠.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텝 펑션스 상태 머신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려고 했던 게 스텝 펑션스이고 스텝 펑션스는 이미 클라우드 포메이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구축된 스텝 펑션스 상태 머신을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텝 펑션을 호출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웨스트라고 하는 본문을 가진 데이터를 사용을 해 보고요. 이게 이렇게 되지만 정상적인 제이슨이기 때문에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를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퍼블리시가 됐는지 여기서 한번 또 오더스 그래서 한번 이벤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37분에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하나가 퍼블리시가 됐네요. 그래서 EUST로 퍼블리시가 됐고요. 스텝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텝 펑션이 아마 콘솔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든 오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스텝 펑션이 있고요. 한번 호출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실행이 한번 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작업이 아까와 다르게 약간이 있습니다. 오더를,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는 유럽으로 전달되는 거는 특별한 처리를 해서 처리가 완료되는 거를 다시 또 이벤트 브릿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 브릿지에 새로운 이벤트, 오더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오더가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스텝 펑션이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더를 먼저 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 동작을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패스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소스 이벤트 버스 오더 이벤트 버스에 오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벤트가 전달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아까 두 개가 추가적으로 생겼었네요. 여기 하나는 이제 오더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지금 스텝 펑션스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이벤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벤트 제너레이터로 생성한 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순서를 가능한 이제 지켜주긴 하지만 아마 리트라이에 의해서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해서 이벤트 자체의 순서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 로그 그룹에는 이게 나중에 뭐 쌓이고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 거의 유사하게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 서비스가 이벤트를 전달받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또 이벤트 버스로 이벤트를 다시 발생시키는 형태로 해서 다른 서비스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들을 어느 서비스에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재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벤트 브릿지에 전송하는 그런 이벤트를 전송하는 형태로만 이제 외부와 통신을 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크레딧에 있는 접두사 매치 같은 경우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패턴을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접두사 매치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로케이션에 이 두 가지를 오어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접두사를 넣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픽스가 U 회기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샘플 이벤트를 여기 위해서 입력을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EUST가 여기 이렇게 접두사를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EUST 이스트 외에 뭐 UNORTH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일치가 하겠죠. 대신에 US NORTH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일치가 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장을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접두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패턴 매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NS 대상을 사용해서 범주가 랩 서플라이, 이거 범주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랩 서플라이이고 위치가 미국인, US 웨스트, US 이스트 주문만 처리하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한번 진행한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엔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더스에서 규칙을 하나 생성을 해 주게 되고요. 이름은 US랩 서플라이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샘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샘플 이벤트를 테스트를 위해서 쳐 넣어주고 이벤트 패턴을 명시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서플라이 랩이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그냥 이벤트를 그대로 패턴이 이벤트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가져간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디테일 타입이 모드 노티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대괄호죠. 대괄호로 묶어주고 소스를 묶어주고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내의 카테고리가 랩 서플라이인 경우에만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US 이스트 또는 US 웨스트인 경우에 패턴을 일치하도록 이렇게 이벤트 일치하도록 패턴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샘플 이벤트와 일치하는 거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 한번 바꿔볼까요? EU 이스트다라고 하면은 일치하지 않아야겠죠? 일치하지 않는 거 확인했고 US로 돌아가는데 웹 서플라이 뭐 2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것도 일치하지 않아야겠죠? 일치하지 않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패턴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대상은 역시나 SNS 서비스도 저희가 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오더스라고 하는 주제의 이벤트를 전달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규칙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벤트를 한번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웹 서플라이의 US 이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돼야겠죠.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두 가지를. 여기에는 추가적인 뭐 시그네처가 붙어 있지만 요거는 뭐 이벤트 패턴 매칭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US 웨스트 오피스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벤트 패턴을 매칭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를 한번 전송을 했고요. 저희가 이벤트가 전송이 됐는지 또 로우 그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스트림이 6개가 됐고 이벤트 2개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랩 서플라이의 US 이스트 그리고 오피스 서플라이의 US 웨스트. 그 중에 앞에서 보셨던 이벤트만 정상적으로 SNS에 전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SNS를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저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SNS 콘솔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주제, SNS 주제 토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스 토픽으로 저희가 전송을 했는데 오더스 토픽을 보면은 저희가 이벤트가 전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SQS에 전송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SQS를 한번 다시 또 보시죠. 저 SNS가 이벤트를 받으면은 SQS가 그 SNS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SQS의 그 구독하고 있는 이 오더스라고 하는 대기열의 이벤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용 가능한 메시지가 한 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 내용을 여기에서 콘솔에서 메시지 풀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SNS가 이벤트에 전달하다 보니까 이벤트 내용이 이런 식으로 JS 문자의 형태로 메시지 내에 들어가서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알림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용도로 SNS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들어간 이벤트는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이벤트만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피스 서플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송한 이 이벤트 있잖아요. 이 이벤트는 패턴에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송이 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 이그지스트 뭐 매칭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이그지스트 매칭을 사용해서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서명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 US랩에 편집을 한번 눌러서 이벤트 패턴을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서명 라는 필드가 없는 것만 매칭을 하고 싶다. 지금 있는 메시지 없는 메시지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만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뭐 앞에서 프리픽스 매치랑 비슷하게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exist라는 조건이 없는 것, 펄스인 것들만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이벤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테스트 샘플 이벤트를 저희가 가져와 봤고요. 지금은 랩 서플라이, 뭐 이것들 한번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지워볼까요? 그런 식으로 시그니처가 없는 경우에 패턴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시그니처가 있는 것들을 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존도라고 하는 시그니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칭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니처가 항상 필요한 것만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시그니처가 없는 경우에는 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SNS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계해서 이벤트를 처리한 부분들 좀 확인을 했고 한 4분 정도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분인데 56분, 5분 쉬죠. 56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동안에 조금 뭐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좀 여러 가지 콘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으로 좀 갖고 저는 물 마시고 잠시 후에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